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일제히 오후장 들어서 강한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가량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반도체 기업을 필두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상 처음으로 6,200포인트를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강한 시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1년 만에 가장 높은 1,190포인트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죠. 시가총액 5위권 안에 있는 기업들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삼천당 제약이 오늘 먹는 비만약 제네릭과 관련된 계약 소식 들려오면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반도체 관련 기업들 들고 계셨던 분들은요. 개장 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좀 주목하셨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시간외에서 좀 지지부진한 주가의 움직임 보면서 우리 시장 역시나 차익 실현 욕구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더 탄력을 받고 있는 우리 시장,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좀 집중해야 되는지 마켓 A컷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오늘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의 방향성을 보니까 이제는 AI 시대가 추론형으로 완전히 변화하고 있는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는 또다시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듯한 엔비디아의 강한 실적 발표가 눈에 띄었던 새벽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선 엔비디아 실적을 보게 되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81억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8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 순이익 역시나 7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과연 엔비디아가 웃돌 만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할 수 있을까였는데요.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웃도는 실적을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에서 모두 다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보게 된다면 매출액은요. 지난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매출 총이익률도 지금은 75%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엔비디아는 견조한 매출 총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25년 4월에 꺾이는 듯한 모습이 나오면서 반도체 거품론에 좀 불을 지피는 듯 하더니 이제는 보란 듯이 더 강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자체도 지금 7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기대치를 훌쩍 웃도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달성했는데요. 시장은 이렇게 실적이 발표된 뒤에 주목한 게 젠슨왕이 과연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젠슨왕의 주요 발언들을 보겠습니다. 컴퓨팅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이전트형 AI의 전환점에 도달했다. 추론형 AI 시대가 다가왔다라는 힌트를 또 줬습니다. 특히나 블랙웰이 추론 시장에서 토큰당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큰이 캐시플로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언급까지도 했습니다. 이제는 AI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주는,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됐다는 걸 이번 실적 발표에 나온 젠슨왕의 발언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여기다가 차세대 베라 루빈이 리더십을 훨씬 더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올해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피지컬 AI를 앞으로 더 확장시키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는 AI가 추론 시장에서의 더욱 시장 파일을 더 키워나갈 것이고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는 AI가 계속적으로 돈을 벌어다주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라는 투자 힌트를 계속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발표 뒤에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젠슨왕 발언 역시나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주가는 왜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듯한데요. 우선 아직도 시장에서는 빅테크의 투자가 계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인데요. 엔비디아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의 GPU를 사야 되는 빅테크 기업들이
돈이 얼만큼 남아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젠스랑 CEO는요, 현금 흐름 성장을 확신한다, 지속적으로 돈을 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은 이미 빚을 지고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정점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남아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5천억 달러를 전망을 했는데 지난해 10월과 변화한 게 없다는 겁니다. 블랙엘과 루빈의 총 매출이 5천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로 했는데 이게 상향된 게 아니라요. 10월에 이야기했던 그 전망치를 고스란히 유지했다라고 분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의 변수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건데요. CFO가 중국 AI 업체의 경쟁력이 지금 향상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미중의 규제가 장기화되고 패권 전쟁이 더 진시간 이어지게 됐을 때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고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엔비디아가 시간외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고 특히나 3번의 발언이 나온 뒤에는 오히려 상승폭을 살짝 반납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규장과 시간에서는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적 발표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굉장히 많았는데요. 먼저 제가 주목한 부분은 네트워킹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110억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무려 20%가량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건데요. GB300은 물론이고 스펙트럼 스위치까지 동반 구매율이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엔비디아가 이제는 GPU를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요. 네트워크 패키지를 판매하는 구조로 기업의 성질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하이퍼스케일러의 그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도 50%가량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성장을 기여하고 있는 고객들은 하이퍼스케일러가 아닌 다른 고객들이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소버린 AI나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그리고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신규로 기업의 성장을 조금 더 촉진시키고 있는 기업들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단순히 빅테크 시장을 넘어서 더 큰 기업들을 고객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번 실적에서 확인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매출 총이익률 자체가 75%를 유지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AMD나 TPU 그리고 커스텀 칩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이익률 자체가 7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렇게 경쟁자들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가격 결정력 그러니까 여전히 엔비디아의 칩이 시장에서는 잘 먹히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딩 에이전트가 변곡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기존에는 챗봇의 사용량이 증가했을 때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AI 기업들이 과연 실적을 낼 수 있을까? 이게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토큰당 과금이 지어지게 되고 이게 멀티 에이전트 시장으로 갈수록 연상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량의 증가가 매출로 직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큰에 대해서 캐시플로우다라는 언급을 젠슨항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소비하면 할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그러한 시장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AI 인프라 투자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5대 클라우드 기업이 올해 캐펙스에 7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30년까지 데이터 센터에 3조에서 4조 달러가량이 투자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급 장벽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TSMC의 첨단 패키지를 선점하고 있고 여기다가 HBM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건 내년까지 공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조금 그러한 구조화를 해냈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소프트웨어 락인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판매를 하고 쿠다라는 생태계를 활용을 해서 님이라는 이 AI 모델 배포 플랫폼, AI를 생성하는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게 됐을 때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렉이 안 걸리게 될 수 있는 그 생태계를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기반의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락인 자체가 엔비디아의 GPU를 선택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화를 만들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AI가요, 추론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메모리 계층 역시나 함께 진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피지컬 AI로 인프라 종류가 점점 더 변화하고 있다는 게 그림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그리고 있는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AI 시장이 성장하게 된다면 당연히 동시 접속자가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연산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멀티 에이전트 시장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량도 많이 들어가는데 전력 효율도 좋아야 되고요.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보다 더 저렴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HBM이 좋긴 한데 비용이 비싸서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고 SSD 같은 경우에 속도적인 부분에서 HBM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더 나은 제품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또 새로운 카드로 뜨고 있는 게 HBF죠. 이렇게 메모리를 적층형으로 쌓아서 로직 다이에다가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GPU나 CPU와 같이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를 좀 줄여서요. 연산 능력을 빠르게 할 수 있는 HBF 구조가 다시금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HBM과 SSD 사이의 계층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AI 시스템에 대한 비용도 절감이 되고 우리나라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힌트는 HBM과 낸드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2시 구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불기둥을 뽑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도 코스피와 코스닥 2% 안팎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지수는 상승하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장중에 수급이 확대되면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주들에게도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장 초반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반도체주들이 유가증권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오전장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높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6,228포인트를 터치해냈고요. 현재 구간에는 6,221포인트 지나가면서 6,200선을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장중에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코스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코스닥 보합권 움직임을 이어갔는데요. 11시 반을 기점으로 수급의 변동성이 생기면서 코스닥 상승 탄력을 가져갔고요.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1,190포인트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후에 현재도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개인과 기관이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1조 이상 순매수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기관은 1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거래일 동안 담아낸 물량만 누적 순매수가 15조 원을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오늘 기관의 경우에는 9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2조 이상 팔자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개인만이 순매수에 나섰는데 수급적인 변동성이 나오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을 변경했고요. 이에 따라 코스닥 역시도 상승 탄력을 키워가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3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700억 원 이상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주목하는 키워드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반도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는데요. 4분기 매출액 지난해와 대비했을 때 73% 증가했고요. 실적뿐만 아니라 EPS 그리고 가이던스 역시 시장의 컨센을 상회하면서 오늘 반도체주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 구간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미반도체 27%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가 TC본더 장비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강한 시세 분출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메릴린치 측에서 목표 주가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역시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STI의 경우에는 20%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하나비전 역시도 한미반도체를 따라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5%대 급등, SK하이닉스도 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 증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후속 입법 1순위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꼽았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권주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통상 상장 주식의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이 시점을 앞뒤로 했을 때 총 4개월 동안 평균 주가를 통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상속 및 증여 에 나서게 되는 경우 의도적으로 주가 누르기를 하는 행태를 규제하겠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런 부분들이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상상인증권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오늘 SK증권과 유화증권의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 터치를 했지만 현재 구간에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SK증권 23%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유화증권 9%, 유진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 역시도 4%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확인해 보시죠. 네,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점검해보고요.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야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네, 펜트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죠. 이에 따라 반도체 투탑,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또다시 신고가를 썼고요. 이제 국내외 증권가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바라보는 눈높이를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기는 국내 소부장 관련 기업으로도 번지고 있는데 국내 반도체 100대 소부장 기업의 경우에는요. 이제 시가총액 합계가 13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년 만에 몸값이 무려 2배 이상 뛴 것인데요. 특히나 시총 1조 원이 넘는 1조 클럽 기업이 현재 14개에서 34개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도 소부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증권에서는 메모리 가격 상승 그리고 AI 수혜 확산에 여전히 주목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동안 좀 소외를 받았던 소재 업종의 커버리지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LS증권 측에서는 AI 에이전트 시대의 구조적인 변환에 집중하면서 KPX 상향 사이클이 도래한 점에 따른 수혜주에 집중하자라는 의견 내놨고요. SK증권에서도 뉴 파라다임 속에서 AI 기반의 밸류체인 계속해서 주목하자라는 의견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역사적인 레벨업에 자신 있게 동참하라면서 이것은 단기 호황이 아닌 본질적인 체질 변화다라면서 K소부장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 탑픽으로 꼽는 소부장주들도 의견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 한미반도체, HBM 제조에 필수적인 TC본더를 독점하고 있죠. 세계 1위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한솔케미칼의 경우에도 이제 에천가스나 프리커스를 주력으로 생산하면서 많은 탑픽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테스와 원익 IPS, PSK도 많이 언급되는 증권가에서 좋아하는 종목들이죠. 낸드 장비, 증착 장비, 노광 장비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부장주들도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 속에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뱀트론 그리고 엔투텍 여전히 상한가에 머물러 있는 모습. 한미반도체도 상한가 부근까지 왔습니다. 27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7% 급등세. STI도 21%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4만 1,550원 선. 코세스까지 13% 이상 급등하면서 장비주들로 온기가 번져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상상인증권.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여전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지수가 2% 넘는 급등세를 그리면서 이러한 증시 화랑 속에 증권주가 가장 먼저 활짝 웃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이제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또 급등 흐름을 연출했는데 2월에 주체별 코스피 순매수 추이를 좀 보면요. 의외로 개인은 2조 원대 순매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외국인도 계속해서 비중 조절을 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죠. 오늘로 6에서 7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의 매수 우위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금융투자가 13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ETF 유입이 주요하다라는 점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러한 점이 증권주에는 직접적인 수혜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증권주에 대한 분석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우호적인 수급 그리고 양호한 실적을 바라보고 있는데 2월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63조 원 기록하면서 전년 12월 대비해서 144%나 늘어난 수준임을 강조했고요. 실제로 지난 1분기에 실적 레벨에 대한 가시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이제 밸류에이션 수준이 될 텐데 현재 대형사 증권사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 1.5에서 2배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수준이 현재 글로벌 IB 중에 골드만이나 모건 스탠리 등의 대형 IB와 유사한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이제 PBR 3배 순으로 다음 단계 마일스톤이 갈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증권주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상상인증권 여전히 상한가, SK증권도 22%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220원 지나가고 있고요. 유화증권, 유진투자증권과 같은 중소형 증권주들이 탄력 좋습니다. 4에서 9%대 급등세, 한화투자증권도 4% 이상 오르면서 8,55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증권주 흐름 짚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급등하면서 14만 9천 원 선 터치하기도 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지않게 잘 가고 있습니다. 먼저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어제 통과하면서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로 기존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 2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LG전자의 경우에는 감자 결정을 지난 12일 공시하기도 했고요. 보통주 1,700여 주와 우선주 4,600여 주를 감자하기로 결의했다라는 점에서 LG그룹주 전반의 자사주 의무 소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공개하면서 LG전자를 거론했습니다. 이제 피지컬 AI를 위한 새 엔비디아의 코스모스와 엔비디아 아이자, 그루트 모델 등을 공개했는데 이런 기업들 보스턴 다이내믹스부터 LG전자까지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스택을 활용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받고 있습니다. 오늘 LG전자를 비롯해서 LG그룹주 전반이 좋은데요. LG전자도 10%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LG이노텍이 20%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와 CNS까지 모두 강세, 로보스타도 3% 이상 오르면서 8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위원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양 ENG 골라주셨네요. 10%대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강세고요. SK하이닉스가 용인팹 건설을 위해서 21조를 더 추가로 투자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직접적인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슈와 함께 주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이제 셰일 퍼스트 전략을 구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클린룸의 구축을 한 2분기 정도 앞당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관련주들, 그러니까 인프라 관련된 관련사들의 주가 흐름이 좀 한 차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마구를 좀 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인 일기팹에
21조를 추가로 투자를 해서 클린룸 5개를 추가로 구축을 하겠다. 원래는 이제 이 반도체에서 이제 클린룸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클린 이제 플로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겠죠. 층 전체가 이제 클린룸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이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제 하이테크 반도체 공장의 팹의 이제 인프라 관련주라고 하면은 신성 ENG, 한양 ENG, STI 이렇게 3개 회사 정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좀 약간 그 각사의 다른 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클린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천장 자체를 공기청정기로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 FFU라고 하는 팬 필터 유닛을 만드는 게 바로 신성 ENG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시공을 하는지를 결정을 하는 게 한양 ENG. 그리고 STI 같은 경우는 이제 CCS라고 해서 이제 화학 물질 같은 거를 공급을 하는 그런 배관 같은 것을 이제 설치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장 초반에는 한양 ENG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후반부 들어와서 5장 들어서 STI가 조금 더 힘을 내는 듯한 모습. 이제 지금 위쪽에서 밀려 있든 아니면 5장 들어서 추가로 오르든 이게 상관이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인프라 장비 관련주들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반도체를 증설을 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일단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게 바로 이 인프라 장비 쪽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한양 ENG, STI, 그다음에 신성 ENG는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원래는 신성 ENG가 그 클린룸 대장인데 태양광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다른 종목군들 대비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눈 맞추기 과정에서 오늘은 주가 흐름이 조금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한양 ENG 오늘 시초가 한 13% 띄우고 이제 음봉 맞고 내려와서 좀 약간 서운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한양 ENG 같은 경우는 또 우주 관련된 모멘텀도 좀 있죠. 이제 누리호 발사할 때 우리가 보통 엄빌리칼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제 우주 발사체 그 우주 발사체 옆에 이렇게 타워처럼 서 있는 그걸 만드는 게 바로 한양 ENG죠. 연료도 주입해주고 가스도 주입해주는 이런 더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조정이 오더라도 이 인프라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양 ENG 살펴봤습니다. 인프라 장비 쪽은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주가도 더 상향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열어볼게요. 4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오늘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면서 52주 최고가도 새로 썼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영향으로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반도체 쏠림이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분석해 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사실 반도체 빼고는 시장의 하락 종목군들이 압도를 할 정도로 좀 약간 지수와 시장 전체의 내용이 좀 약간은 좀 반대 성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엔비디아 영향도 당연히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2가지 정도 모멘텀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제 자체 자회사인 세메스에서 공급을 받던 TC 본도의 공급망을 좀 다변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의 어떤 하이닉스 쪽에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한화 세미텍 이제 상장주에서는 이제 한화 비전이 되겠죠. 2세대 하이브리드 본도 개발을 완료를 했다라는 소식이 한 이틀 전에 전해지면서 이쪽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한화 세미텍에서 세메스에서 공급받던 TC 본도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회사가 이제 실질적인 수혜가 있을 것이냐. 지금 한미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랑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까지 전해지긴 했는데 이 TC 본도는 그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각자 고유의 방식이 있는 거겠죠. 삼성전자는 이제 NCF 방식으로 HBM을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MUF 방식으로 이제 HBM을 생산을 하죠.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HBM은 이제 여러 층을 이제 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층 한 층 이제 그 오븐에다 놓고 굽느냐, 아니면 하이닉스는 다 쌓아놓고 그걸 한 번에 굽느냐 그 차이인데, 그런 이건 이제 대응하는 기술 장비를 갖고 있는 기업이 사실 좀 갈리거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NCF 방식, 그다음에 하이닉스 NF 방식 두 개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의 방식을 갖고 있는 마이크론에도 이제 한미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납품을 했죠. 근데 아쉽게도 일단 하나 세미텍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비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가지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진입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이제 그 6세대 HBM에서 7세대로 넘어가면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이제 이 본딩 방식이 바뀌게 되는데 그쪽에서의 어떤 경쟁이 지금보다 몇 배 더 치열해지죠.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그걸 노리고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뭐 한미반도체 당연히 뭐 대장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세미텍 이미 기술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LG전자도 지금 이 하이브리드 본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리고 외국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관련이 있는 배시가 사실 가장 좋은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이 반도체 공정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장비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배시가 가장 큰 경쟁력이고, 시장 규모만 커진다라고 하면 사실 경쟁으로 인해서 시장 파이는 뭐 그렇게 각자 각 회사별로 좀 크게 나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한 1, 2업체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만 주목을 하고 그 기업 쪽에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지금 한미 반도체 그리고 하나 비전 오늘 모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도 2세대 개발 요 모멘텀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반도체 쪽 섹터는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TC 본도에서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심 계속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포착 종목을 여쭤보고 싶은데, 양대 지수가 2%대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 코스피는 6,250까지 또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락하는 종목이 월등히 많아서 종목 고르긴 더 까다로워 보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돼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설명을 제가 차분하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종목명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원산업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어요.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내 이제 현대 기아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의자 시트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 부품주들은 매출은 굉장히 크지만 영업이익은 굉장히 좀 작게 나오고 부채 비율도 높은 기업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진 못하는데, 대원산업을 한마디로 시장에 표현하는 단어가 있죠. 초우량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왜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 포인트로 삼아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제 기업의 승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PBR이 1이 안 되는 기업들을 위주로 이제 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제정이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0.8이죠. 그러니까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서 주가를 누르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은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주가가 낮을수록 이제 상속세가 낮아지니까 정부에서는 PBR 0.8배 이하가 되면은 그 자산 가치의 80% 이상에서 상속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주된 내용 골자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대원산업이 얼마나 저평가됐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25년도 온기 실적은 발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24년도 매출이 9천억이 넘습니다. 9,3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750억이 나왔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3,600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터가 지금 3배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죠. 그러면 PBR은 0.5배도 안 되는 상황이고 부채 비율도 30%로 자동차 부분주 치고는 굉장히 우량하기 때문에 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앞으로 이제 국회에 통과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작년 한 2분기서부터 주가가 5,000원, 6,000원대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18,000원이 될 정도로 3배 이상이 올라왔는데도 지금 극저평가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일단 가격적으로 저렴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봉으로 좀 자세히 본다라고 하면 오늘 좀 갭으로 출발을 해서 음봉으로 좀 시초까지 밀려있긴 합니다만은 평소 대비해서 뭐 많은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대원 산업이 오늘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종목을 매일 소개를 시켜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심 종목에도 넣어 놓으시고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신다라고 하면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딥밸류의 극저평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윗방향 충분히 좀 열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하고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목표 가격은 지금 현재가 18,000원에서 위쪽 방향 많이 잡고 25,000원, 손절 가격은 2,000원 정도 아랫방향인 한 16,000원 정도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원산업 만나봤고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수혜주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저평가의 구간에 있는 만큼 관심 종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25,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할게요. 오늘 위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며 시간호의 거래에서 급등했다. 25일 정규장에서 1.41% 오른 195.56달러에 마감한 뒤 실적 발표 직후 시간호의 거래에서는 3%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4분기 매출은 681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62달러로 집계됐다. 월가 컨센서스였던 매출 662억 천만 달러, EPS 1.53달러를 모두 상회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고 순이익은 430억 달러로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실적을 견인한 것은 데이터 센터 부문이다. 해당 부문 매출은 623억 달러로 75% 급증했다.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AI 칩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실적으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 코스피는 6,000을 넘어서 6,200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분전을 하면서 코스닥 3,0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 저희 또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들을 골라서 종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났더니 오히려 반도체가 더 잘 가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막 6%, 7% 올라가고 있고 현대차도 60만 원 넘었고 네.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또 90만 원 가까이 가고 있고 네. 대형주들이 지금 엄청 잘 가요. 네, 수급이 일단은 대형주 쪽에 쏠려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나서 이쪽에서 쉴 때 이제 순환매가 도는 게 가장 건강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먼저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안 움직인다고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차피 코스닥 올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대형주만 간다라고 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하면 좋겠지만 뭐 나는 지금은 도저히 매수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덜 오른 종목이나 아니면 쉬고 있는 종목들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종목들 외에도 뭐 반도체주 작은 거 하면은 또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20% 이상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한미 반도체도 거의 상한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좋은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남의 떡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에 살면서 자꾸 SNS나 여러 가지 뭐 매체를 보면서 남을 보고 부러워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행복은 여러분 계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좌가 아직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되고 그 종목들은 우리 말로 없는 시간에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응원해 주시면서 여러분 계좌에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트너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의 떡이 커 보여서 그거에 부러워한다. 제 속이 뜨끔했어요. 제가 대형주만 보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쉬고 있거나 안 오른 업종 종목들을 저희가 잘 골라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말로 없는 쏘아 올릴 수 있을, 칠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 뭘로 볼까요? 오늘은 고민을 조금 많이 했는데요. 네. 보이는 섹터 중에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 다시 한번 볼 타이밍입니다.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 하면은 올해는 CES에 올해 트렌드 할 때 자율주행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눈을 말씀드렸어요. 네. 여러분 한 달 보름 지났는데 자율주행 입고 계시는 분들 꽤나 많은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현대차 이렇게 올라갑니다라고 하는데 로봇에 대한 밸류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밸류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대차가 더 강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기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시세를 지금 내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현대차, 기아, 아유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놓쳤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계좌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현대차랑 기아가 움직이면 그러면은 나는 지금 시장에서 쉬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순환이 돌면 어느 쪽으로 순환매가 돌겠는가, 수급이 어느 쪽으로 또 흘러 들어가겠는가, 이 돈의 흐름을 포착해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자율주행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12개월 중에서 지금 2달 지났는데 이 앞에 있는 2달만으로도 자율주행이 멋지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0달 너무나도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그런 올 2026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끝이 아니에요. 올해만 해도 좋은 거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매년 뭐 36%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뭐 당연한 거고요. 이미 글로벌 주요 도시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뭐 시범 서비스 같은 경우가 테스트가 계속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제주도 가면은 또 이제 전기차나 이런 부분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이 또 좀 한적한 곳에서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보면 또 우리도 뭐 도심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는 또 도심에서도 중간중간 한 번씩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우리 생활 속에 침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계속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다라고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SDB 이게 올해 다시 한번 부각이 된 거지 원래 기술력 자체는 5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기술력이 있습니다 하고 각종 기업들이 공개하고 했는데 실제로 도로에서 활용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 했었는데 이제 우리 실생활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뭐 SDV를 통해서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구독제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또 수익이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하게 창출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좋은 구간이 왔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쉬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타이밍 자체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한 종목 정도는 볼만하다. 제가 올해 새로 봐야 되는 섹터들 중에서 창우행이라고 해서 창투사, 우주항공, 자율주행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자율주행 꼭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올해 초에 젠스랑 엔비디아 CEO도 엔비디아가 열심히 자율주행할 거다라는 얘기도 했고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이 실적 쪽에서 엔비디아 실적 쪽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매출이 잡히는 것들을 좀 많이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골라봐야 될 텐데 일단은 자율주행주 중에 안타 종목 1루까지 출루를 해볼까요?
뭐가 좋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네. 든든하게 또 모비스 가져왔습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오늘 많이 올라가요 또. 네, 참 제가 선정만 하면 이렇게 당일날 오르는 건 좀 좋지 않은데 그래도 지금도 저는 싸다고 생각해요. 현대차 그룹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싸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 부품들이 또 로봇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로봇도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 어마어마한 이제 파장을 몰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현대차 그룹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이제 아틀라스 쪽하고 협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제 현대차에서 로봇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주문 제작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계속 하고 있죠. 네네. 그런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현대모비스의 기술력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 현대모비스에서 뭐 제일 뭐 신경 써서 하는 분야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킨텍스에서 한 모터쇼 갔을 때도 현대모비스가 멋지게 미래에 대한 이제 전망. 그때 뭐 사실 가장 놀란 게 현대모비스의 기술력과 그 네이버도 자율주행한다라는 그 두 가지를 제가 가장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1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이미 현실이 되고 그 이상의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탑3에 해당되는 현대차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또 구글 웨이모하고 또 협력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확실한 매출처들이 아틀라스가 됐건 뭐 웨이모가 됐건 로봇과 자율주행 양쪽으로 이렇게 다 확실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 현대차 그룹이고 오늘 급등하는데 괜찮나요? 네. 여러분들 삼성전자 12만 원 갔을 때도 사도 되나요? 질문하셨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2만 원대도 사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15만 원 사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사셨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차, 기아, 모비스 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되나요? 네, 저는 사도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느냐 못 사느냐는 행동으로 옮기느냐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지행합일 말씀드리잖아요.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참된 알미 아니다라고 소크라테스도 얘기하고 뭐 양명하게 태계 이황 선생님도 얘기하고 우리가 항상 들어오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싸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를 이야기하면서 저희 철학 수업까지 갔어요. 네. 좋습니다. 그만큼 저의 멘탈이 중요한 겁니다. 행동도 중요한 거고. 자, 안타 종목으로 일단은 든든하게 뭐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지만 신고가 랠리에 올라탈 필요가 있다. 네. 현대모비스를 안타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빠르게 좀 더 가볼까요? 뭐 현대모비스도 오늘 7%, 8%가 오르지만 이거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을 자율주행주는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전체적으로 다 빨라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루타는 트레이딩 종목이죠. 저는 지금 타이밍에 다시 한번 SOS랩을 봐야 된다고 SOS랩? 생각합니다. 어. 이미 우리 수익률 상위 종목에 네, 올라와 있는 상위권인데. 종목인데 지금 2위에 있다가 오늘 3위로 내려왔습니다. 점심 후에 확인하시면 어떤 종목이 2위인지 볼 수 있을 텐데 기존에 제가 이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교육해드리고 벌써 400%나 올라왔고 말로 없는 시즌2에서도 말씀드리고 177% 올라왔다가 지금 충분히 휴식 취하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받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열심히 교육해드리고 지난주랑 해서 여러분 이 정도 내려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 보셔야 됩니다라고 강조해드린 종목들 중 하나예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충분한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한번 수급이 들어올 때가 됐다. 지금 현대차, 기아 이쪽으로 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흐름 가운데 여기서 또 낙수 효과를 받는다라고 하면 SOS랩을 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1월에 가장 강력하게 올라왔던 자율주행주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핵심 부품 뭐 내재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라이더가 뭐 가장 핵심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원가를 4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하게 알려드려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을 뿐 매수 타이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른 사업까지도 뭐 잘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루타 빠른 종목으로는 SOS랩 이미 저희가 작년에 알려드렸는데 네. 뭐 충분히 수익을 누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지금 쉬고 있을 때 공략을 해봐도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타준족 종목입니다. 빠르게도 가고 멀리 높게도 갈 수 있을 3루타 종목, 자율주행주 3루타 종목은 뭘까요? 3루타 종목은 뭐 여러분들이 좀 빠르고 뭐 강하게 갈 수 있는,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인데 만도, HL 만도가 만도? 네네. 제일 뭐 든든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3루타 종목에다가 사실 말로 없는 종목에도 선정을 해드렸고 3루타 종목에 계속 포진시켜 놓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거의 고정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기술력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CES에서 이 HL그룹, 과거 한라였던 이 HL그룹 계열사 5개 기술이 혁신상을 수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준비를 그동안 너무나도 잘해왔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사랑하는 기술력이고 전 세계에 있는 완성차 기업들이 이 기업의 기술력을 노리고 있다.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현대차라는 든든한 매출처가 있고 나머지 글로벌 자동차 시장으로 이제 그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설명이 많이 필요 없는 기업이 오늘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든 그리고 뭐 스마트홈으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로봇까지도 연동해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로봇도 자율주행 넘어가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HL 만도가 준비를 이미 다 해놓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 뭐 주차 로봇 같은 경우도 뭐 파키라고 하죠. 이미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받고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HL만도 지금 왜 이렇게 못 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현대차, 기아도 가는데 얘는 왜 못 가지 하면은 그 다음 낙수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기업 중 하나가 중소형주 쪽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패싱당하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HL만도 제가 볼 때는 현대차, 기아 못지않게 상승 흐름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호타준족 말씀드린 대로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멀리도 가고 또 빠르게도 갈 수 있을 HL 만도를 3루타 호타준족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자율주행 뭐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말로 없는 종목 공개를 해드리기 전에 그동안 알려드린 저희 말로 없는 종목의 랭킹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2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이 쉴 때마다 너무 예쁩니다. 전 아직도 예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지금 더 예쁘죠? 네. 진짜 100만 원 가겠죠. 네, 100만 원 말씀드렸는데 100만 원 저는 100만 원이 목표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00만 원 넘어가면 200% 넘어갈 텐데 그 구간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8만 원대에 공략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두 종목이 이제 첫 번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00만 원을 넘어갔고 두 번째 종목인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100만 원을 앞두고 있는데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지금 사도 되나요? 질문하시면 저는 예스를 바로 또 외치는 지금도? 사람입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냥 모아가시면 되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조정을 쓱 받은 다음에 이제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신고가를 달성한 기업은 쫓아가도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려도 강한 종목에 물리는 게 맞는 장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상한 종목 할 바에는 차라리 강한 종목, 신고가 달성하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10만 원 넘어갈 때 그때 살 걸 했던 거랑 똑같은 후회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LX 일렉트릭이 또 1페이지로 넘어왔죠. 그러게요. 그러면서 또 멋지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지금 보면은 바로 위에랑 별 차이도 없어요. 언제 3위 이렇게 그러게요. 올라와도 네. 이상할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LX 일렉트릭도 관심 가져봐야 되고 제주 반도체도 순위 변동은 없는데 지금 고점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그래서 20% 이상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재밌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1페이지에서 드디어 이제 한동안 1위를 오래 고수했던 D&D 파운텍이 이제 내려와 버렸네요. 자존심을 구기며 네. 2페이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제 움직일 타이밍은 다 오지 않았나 싶은데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쉬고 있는 건데 괜찮습니다. 근데 그 괜찮습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차이도 안 납니다. 0.1% 차이예요. 네, 뭐 내일이든 다음 주든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D&D 파마텍이 자존심을 더 구기기 전에 한 번 정도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에코프로도 조용하게 수익률만 싹 올려 세우고 그러게요.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 자 오늘 말로 홈런 달성한 종목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LG 이노텍입니다. 네. 반가운 종목이죠. 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만 해도 이 무거운 종목이 가겠어? 혹은
많이 오르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맞는 말씀이세요. 이 무거운 종목이 움직이겠어? 라고 의심하시는 건 당연하고 많이 오르지 않았냐? 이 무거운 종목이 그래도 좀 많이 오르지 않냐 최근에.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기업에 대해서 우려감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시대가 우리나라의 IT 기업 쪽으로 다 우주의 기운이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G노텍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 쪽에도 해당이 되고 이것도 로봇 기술에도 또 들어간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LG노텍 아이고 그때 살 거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보는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로 홈런 달성하게 된 거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 보면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2위까지 올라왔는데 좋습니다. 이제 고점 막 돌파하는 구간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고점 돌파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이제 쫓아가는 거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강한 종목에 물려도 강한 종목에 물려야 된다라는 이제 주식시장 격언이 있는데 이런 종목에 물리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물리고 SK하이닉스에 물리고 현대차에 물리고 기아에 물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물리면은 물렸다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기지개를 펴면서 날아가는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 아직도 예쁩니다. 이 종목이. 추세가 너무 예쁘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쁘게 추세를 만들고 가는 종목이 추세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들고 가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은 LX 일렉트릭도 간단하게 보셔야겠죠. 이 종목도 계속 예쁘다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예쁘네요. 네. 80만 원 지금 이렇게 돌파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격이 조금 벌어지니까 이 80만 원 구간을 유지해주면 그냥 보유하시고 이탈하면은 조금 줄였다가 회복할 때 매수하던가 아니면 21선 부근 그러니까 70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다시 한번 뭐 분할로 보던가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 이상의 리스크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좀 줄일 수가 있다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난 그런 거 몰라요.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LX 일렉트릭 보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현대건설 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현대건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무슨 원전주냐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요즘에는 현대건설 말고도 뭐 대우건설이나 뭐 다른 종목들까지도 움직이고 있죠. 우리나라 건설주들은 지금 뭐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거 가지고 뭐 어디 개발된다 이런 거 갖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개발할 수 있는 이제 땅이 제한적입니다. 워낙 개발이 잘 돼 있고 더 이상 이제 성장을 할 수는 없는 구조예요. 이 건설사들이 이제 먹거리를 찾아서 해외로 나가는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 넘어가면은 이제 한 16년 됐네요. 그 당시에 건설주가 그래서 뭐 어떤 모멘텀을 찾았느냐? 유가가 $100 넘어가고 하니까 중동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플랜트 사업 쪽으로 진출하면서 한번 멋지게 움직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해외로 넘어갈 때 재건 쪽을 본다라거나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원전을 시공한 기업은 현대건설이고 우리나라에 사실 대다수를 현대건설이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미국에다가 SMR 2기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럽까지도 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대건설은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급등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만 원 유지하면 보유하시고 만약에 16만 원 이탈하면은 또 이거 이격 조피로 잠깐 내려갈 수 있으니까 좀 줄였다가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요. 귀찮아요. 하시는 분은 그냥 계좌 닫았다가 한 3개월, 4개월 뒤에 보세요. 그러면은 또 여러분 걱정 안 하시게끔 알아서 잘 움직여져 있을 거니까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펼치는 종목들 리스트를 쫙 한번 또 리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이런 종목들처럼 우상향할 수 있을 말로 없는 자율주행 중에 말로 없는 종목 오늘 뭐 고르셨어요? 오늘도 말로 없는 종목 선정할 때 여러 종목을 놓고 고민이 진짜 많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 좋은 종목이 눈에 딱 띄는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뭘까요?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슈어소프트테크요? 네. 오.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발음하기엔 좀 어렵겠지만 뭐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땐 든든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종목인데요. 현대차하고 지금 협업이 돼 있고 이 협업돼 있는 기술력 가지고 SMR로 로봇까지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강력한 이제 뭐 모멘텀을 갖고 있나 했더니 기술력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셔도 현대차에서
2대 주주로 지분율을 7% 이상 가진 기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반도체주들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박스 테스팅이라고 해서 이 정밀 검사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구조나 이런 부분을 검사해가지고 테스트하고 하는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도 엔비디아가 이제 자율주행 잡혔다라고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엔비디아랑 현대차랑 지금 동맹을 맺고 그때 그 치킨 회동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엔비디아발 수혜까지도 같이 받는 기업이다라고 굉장히 또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올해는 슈어소프트테크가 이제 실적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아예 퀀텀 점프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뭐 SMR, 로봇 이쪽까지도 지금 미국 뭐 뉴스케일 파워는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여기 네네. 검증 사업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력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뉴스케일 파워하고 같이 검증 사업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도 수많은 기업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AI 모델 그리고 로봇 원전 이런 쪽까지 지금 진출을 다 앞두고 있는 기업이고 자율주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기업의 기술력을 탐낸 현대차가 지분을 투자했다. 모든 스토리가 맞아떨어지는 기업입니다. 우주의 기운이 이 기업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오늘의 말로 없는 정보로 손색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자, 가격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00원 아래면 좋은데 오늘도 굉장히 좋은 가격 주고 있어요. 어제 수급 들어오고 윗골이 달았으니까 눌림목 나온다고 했죠. 오늘 내일 해가지고 여러분 모아가시면 아주 감사한 구간이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치 10,000원, 2차는 15,000원 이렇게 올리면서 5,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슈어소프트테크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현대차와 밀접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니까 한번 저희도 말로 없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이제 또 바로 또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 되니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날씨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6,000시대에 문을 연 데에요. 오늘은 또다시 장중에 6,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바로 이제 간밤에 엔비디아의 실적 때문인데요. 엔비디아는 지난 4분기 매출이 98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또 다음 분기 전망도 컨센서스를 상회하자 오늘 국내에서는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한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발 훈풍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글로벌 IB 맥쿼리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34만 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공장에 21조 원을 투자해서 내년 2월까지 클린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된 계획 속에 오늘 반도체주 안에서도 이 클린룸 관련주들이 오늘 오름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증권주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관련된 모멘텀도 오늘 증권주의 센티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오랜만에 강한 햇살을 받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서클이 호실적을 발표하자 주가가 35%대
크게 급등을 보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반등에 나선 점이 오늘 촉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오름세, 이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오늘 좋은데요. 미등시에서 아이온큐가 양자 기업 최초로 매출이 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그 온기가 이어지며 양자컴 관련주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리튬 관련주도 맑음인데요. 아프리카 최대 리튬 생산국인 짐바브웨가 리튬 생산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관련해서 반사수의 기대감 속에 오늘 리튬 관련주가 맑음. 하지만 오늘 남북 경협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동적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자 오늘 남북 경협주의 투심은 다소 냉각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증권가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원익 IPS인데요.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94% 증가한 호실적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메리츠증권은 전례 없는 메모리 호황 속에 상단을 재차 뚫을 것이라며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콜마에 대해서도 오늘 증권가 여러 곳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성수기를 앞두고 저점 매수 기회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펜트론,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리포트 속에 오늘 기대감 매수 가 유입되면서 주가는 넥스트레이드에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HBM, 그리고 HPF, 그리고 소캠까지 전 제품을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사라며 올해는 퀀텀 점프에 해라는 이런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은 LG그룹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LG전자 오늘 강한 햇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피지컬 AI 부분에서 LG전자와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자 엔비디아 협력 기대감, 그리고 자사주 소각 기대감도 맞물리며 오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카메라 모듈을 수주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오늘 주가는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도 살펴보시면요. 한미 반도체, 삼성전자와의 협력 기대감 속에서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 엘리베이터 배당락 영향 속에 오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후장 더 탄력받으면서 3% 넘는 강세, 이제는 6,280선을 돌파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2%에 가까운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브레이크가 없이 고속 질주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 들고 계시는 분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많이 기다리셨을 듯합니다. 우선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부분을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낙폭이 좀 나오는 종목들도 꽤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좋은 섹터들도 지금 좀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섹터별로 전망치는 각각 개별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섹터는 제가 방송을 한 17년 정도 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까지 강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새는 반도체들은 이제 갖고 있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고요. 기존에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을 때 제가 항상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주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다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특히나 주력 사업인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어떤 매출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하고 그 이상까지 달성을 했다는
있다라는 점이 일단 기본적으로 AI 수요는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사측의 이 미래 전망치, 그러니까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지난 분기보다 더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훨씬 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일단 지금 기대감을 더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메모리 가격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진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좋은 거였지만 엔비디아와 같이 이 HBM을 사용하는, 즉 D램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마진 축소 또는 마진 압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매출 총이익률이 75%대를 유지를 했거든요. 그만큼 마진은 생각보다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라는 점도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치를 더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사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중운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아직까지는 사실 엔비디아의 GPU가 워낙 또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중운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적용 범위가 좀 제한적이라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AI 시장의 어떤 성장에 맞춰서 빅테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엔비디아의 GPU는 계속 필요할 것이고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은 계속 수요가 지속이 되면서 실적은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금 못 올랐던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호실적의 영향을 국내 증시까지 좀 고스란히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삼성전자 현재 6% 그리고 하이닉스는 무려 7% 넘는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TC분도 업체인 한미반도체 그리고 한화비전 역시나 오늘 두 자릿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우상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 진짜 위에가 뚫리니까요. 어디가 천장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의 방향성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갈까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고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팔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럴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량 매물이 출회되거나 추세가 좀 꺾이는 흐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수익을 늘려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라는 가장 상징적인 기업의 실적 발표 이후에 AI 수요가 견조하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계속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올해 전체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각각 160조 이상까지 다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실적이 실제로 찍힌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도 충분히 아직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에서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4만 원, 35만 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도 일단은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120에서 130 정도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열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률이 조금 저조해진다라고 한다면 소부장 쪽으로 순환매가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소부장은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에 좀 기대감이 더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호재들이 굉장히 릴레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HBM4 쪽으로 드디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게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동안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못해서 D램 사업부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마이크론 대비했을 때 한 단계 위에 D램을 적용을 합니다. 10나노 6세대 D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하이엔드급 제품에는 삼성전자의 이번 제품이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엔드급 베라 루빈 GPU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독점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확인이 된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가장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방송 앞전에서 클린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클린룸이 확보가 되어야지 증설을 하면서 반도체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캐파 증설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클린룸이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대비했을 때 클린룸이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생산량을 늘리면서 시장 점유율도 늘려가고 매출과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마진까지도 늘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조금 더 상대적으로는 우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뭐 디램뿐만 아니라 랜드 부분의 시장 성장이 점점 더 가시화되면서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뭐 30만 원까지 열어둘만 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 13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투톱이 잘 가는 우리 시장을 좀 주도적으로 이끄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반도체 소부장까지 그 온기가 얼마만큼 퍼질지도 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기업들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종목 개수가 많아서 네. 선별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팁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리고 대표님께서 보고 계시는 탑픽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AI 관련된 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맞아요. 종목을 선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각각의 어떤 테마라든지 주력 분야에서 선도 기업들만 일단 보시는 게 일단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급 유입이 좀 상대적으로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도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현재 공정도 굉장히 지금 정밀화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소재나 부품, 장비들을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없는, 즉 대응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느냐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 그게 이제 확인이 좀 사실상 좀 어렵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시장 점유율 상위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장비 쪽이라든지 소재 부품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잠시 제외를 시키고 AI 관련된 섹터들 중에 최근에 MLCC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층 세라믹 콘덴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마진 제품들이 계속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제품 믹스 효과가 나오면서 마진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은데 역시나 대장주는 삼성전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지금 향후 5년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어서 충분히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충분히 MLCC 내에서는 대장주로서 충분히 매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기판 쪽도 상대적으로 다 잘 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심텍을 좀 보고 있습니다. 심텍이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저가형 이 기판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제품 믹스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진은 더 좋아질 거고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소캠 영역인데 소캠에 대응할 수 있는 기판을 만들고 있는 회사 중에는 가장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실제 소캠용 기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시장 점유율을 심텍이 한 50%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심텍 이제 뭐 반등 나오는 초입 구간이니까요. 지금 가격권에서도 한번 정고점 또는 최고점까지 한번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변압기도 지금 뭐 전기가 워낙 많이 필요하잖아요. AI 시대에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사실 뭐 5대 변압기 기업들은 다 좋습니다. 뭐 산일전기,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LG, S-일렉트릭,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까지. 근데 그중에 산일전기가 상대적으로는 제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편이고 실제로 어제 이제 최고가를 찍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타사 대비했을 때, 경쟁사 대비했을 때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좀 덕다라고 보고 있고 특수 전압기 같은 경우도 변압기도 상당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관세 충격도 계약을 통해서 완벽하게 지금 고객사로 다 전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 우려감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부가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초고압 변압기 쪽으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어떤 시장 기대감도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또 연료전지 쪽이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됐거든요. 결국 이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어마어마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뭐 원전으로도 끌어와야 되고 LNG 발전소에서도 끌어와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투자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연료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 인프라가 상당히 간소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세대 대안으로 지금 최근에 연료전지가 부각이 되고 있고 오늘 우리나라 대장주였던 두산 PL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장 대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추천드렸던 코세스를 아직도 좋게 보고 있는데 이미 코세스 같은 경우가 오늘도 11%대 지금 상승하면서 주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도 주력 사업이 반도체 쪽이 장비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호황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모멘텀이 붙은 게 뭐였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 쪽에서 가장 글로벌 시장 선도 기업 1위 기업은 블룸에너지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쪽으로 장비를 최근에 이제 납품을 했습니다. 300억 원대 초도 물량을 납품을 하는 계약을 성사를 시켰고 이제 블룸에너지가 공격적으로 이제 증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뭐 고점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목표가였던 29,000원은 계속 유지하면서 수익률을 더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하는 동안 삼성과 SK하이닉스 누가 더 잘 가는지 뭐 대결이라도 하는 것처럼 상승폭 계속 올려가면서 유가증권 시장 사상 처음으로 6,3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움직이는 이 상승의 폭이 220포인트 정도이니까요. 정말 시장의 상승세가 놀랍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잘 가는 것처럼 코스닥도 힘을 더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박자를 맞추려고 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코스닥에 가려면 바이오주들이 좀 가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천당제약의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좀 힘을 보태주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개별 이슈거든요. 네. 이런 정책적인 측면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대감이 좀 엮이면서 제약바이오도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사실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는 뭐 반도체는 이미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이런 삼천당제약처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가장 많은 게 제약바이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대형주 쪽에서 이제 악재들이 많이 연이어서 나오다 보니까 투심이 좀 약화돼서 주가들이 대부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올릭스라든지 개별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고 기술 이전을 했던 전례가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점차적으로 이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코스피가 이제 6천을 뚫었는데 정부에서는 뭐 지금 코스닥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3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지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연이어서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거고 특히나 국민성장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주들을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일단 코스닥을 3천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바이오가 30% 이상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려야 되는 섹터입니다. 크게 보면은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는 꼭 가야 된다. 그래서 두 섹터는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되고 비중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놓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주요 학회가 드디어 사실 초반엔 조금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주요 학회들이 조금 부재했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떨어졌던 건 사실인데 일단은 2월 26일 날 미국 알레르기 천식 면역 학회가 열리기 때문에 뭐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월 17일 날 또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된 학회들이 열립니다. 역시나 이런 관련 치료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뭐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부각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일정에 맞춰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더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도 조단위 빅들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2023년 대비했을 때 2025년도에 기술 라이센스 아웃 숫자 수도 많았고 조단위 계약도 많았고 전체 금액도 굉장히 급성장을 했는데 올해 역시나 빅파마들과의 협업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매출을 계속적으로 해외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지금처럼 저점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확대해 놓으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대표님께서 보고 계시는 탑픽 종목이 있다면 하나만 좀 추천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있었는데 네. ABL 바이오입니다. 네. 일단은 이게 지금 여러 번 추천드리고 25만 원까지 지난달에 가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사실 현미역사였던 사노피란 기업이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우선순위가 조정이 되면서 임상이 좀 지연됐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지난달 이제 25만 원까지 갔던 게 19만 원대 밑에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지연이 됐기 때문에 뭐 기술료가 들어오는 시점은 좀 늦어질 수 있겠지만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는 전혀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임상을 더 천천히 준비해서 실패 확률을 낮추겠다, 성공 확률을 높이겠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주가는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가치가 전혀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악재로 만약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고 지금은 주가가 전저점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매수하신다고 한다면 일단 목표가를 본다면 역시나 지난번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달성했던 목표가인데 25만 원으로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6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반도체 기업들의 방향성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과연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종목도 몇 가지 언급해 주셨으니까 투자 판단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6 울트라에 탑재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외신의 극찬을 받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5일 애플을 포함한 모든 제조사가 도입해야 할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이 기능은 약 30도 이상 측면에서 화면이 암전된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됐다. 정면에서는 정상 화면이 보이지만 옆에서는 내용이 차단된다. 소프트웨어가 아닌 OLED 패널 구조를 바꾼 하드웨어 방식이다. 필요할 때만 자동 활성화도 가능하다. 최근 비밀번호를 훔쳐본 뒤 스마트폰을 탈취하는 범죄가 늘면서 화면 보안 수요가 커진 상황. 다만 이 기능은 $1,300 최상위 모델에만 적용된다. 스마트폰 보안 경쟁이 새로운 승부처로 떠올랐다. 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 거고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코스피가 3%대 급등세, 코스닥이 2%대 급등 마감 예상되는데 종목이 좀 쏠림 현상이 심한 것 같기는 해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에서 수익률 1위를 좀 기록할 정도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좀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게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 모두 이제 하방 경직을 만들면서 상승으로 좀 전환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고 보면 우리나라 시장으로도 좀 더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배경을 보시면 이제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과대 낙폭에 대한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죠. 그런 점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메타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동반적으로 같이 나우와 나스닥이 상승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 거기에 이제 트럼프 관세 관련된 부분에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나왔죠. 그런 점에서 현재 이제 10%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추가를 부과를 하더라도 15% 우리가 이제 협상을 맺었었던 게 15%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명분은 관세로 인한 리스크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우리 시장으로 연계가 되면서 상승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지배구조 개선했고, 그리고 3차 상법 개정 이제 통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것도 이제 발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증여와 상속을 하기 위해서 대주주들이 일부러 주가를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평균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평균 주가를 기점으로 증여나 상속을 할 때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저렴해져야 되죠. 그런 점에서 주가를 좀 낮추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법을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순자산 봤을 때 80% 정도, 그러니까 PBR이 뭐 0.8배 정도 수준까지로 어떻게 보면 부과를 하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PBR 순자산이 0.8배 이하라고 하면 0.8배까지 세금을 부과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주가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겠다.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투자 심리가 우리나라 위축이 됐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중과세 부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식 투자 자금도 우리 이제 주식 시장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인들에 대한 유동성이 엄청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만 해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시장은 거의 뭐 꼭지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2월 들어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이 한 17조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를 누가 받아줬냐? 금융투자 쪽 13조. 근데 이 금융투자 쪽은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ETF 매수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개인들은 현물 쪽으로만 약 1조 5천억을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를 다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서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고객 예탁금이죠. 고객 예탁금이 24일 기준으로 107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 111조에서 한 4조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100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미국의 주식 투자 보관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이 23일 기준으로 전달 대비했을 때 4조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을 팔고 우리나라 쪽으로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미국에 대한 주식 투자 보관금이 계속 줄어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의 유동성은 조금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실적보다는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부양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는 걸 감안을 해보면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6천 원의 주요군 결국 개인이 유동성이 끌어줬는데 앞으로도 이런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계속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 현재 구간 3% 이상 급등하면서 6,300포인트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223포인트 끌어올렸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1.8% 급등 마감 예상됩니다. 1,187포인트 마감 기다립니다. 코스피 200도 4%대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매도로 일관을 했지만 기관과 개인이 물량 받아갔고요. 기관 1조 4천억 원 순매수세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와줬고요. 외국인 3천억 원대, 기관 1,800억 원대 순매수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목요일장 우리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어디가 고점인지 모를 정도로 양시장 오늘 일제히 상승, 강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6,300포인트까지 시원하게 돌파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6,200포인트 돌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제 하루 만에 또 200포인트 넘게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낸 우리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도 시장을 주도했던 건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였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중심의 상승장이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강한 상승을 오후장에 더 이어가면서 삼성전자는 무려 7%, 하이닉스도 8%에 가까운 견조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오후장 들어서 더 탄력받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용인팹 투자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삼성과 하이닉스가 잘 가니까요.
SK스퀘어도 오늘 5%에 가까운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삼성물산도 3.7%가량의 상승력을 그리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삼성 SDI는 3.7%가량의 상승을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미국의 중국의 ESS 규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3.7% 강한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소식에도 금융주들은 좀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배당락을 맞이해서 오늘 아무래도 힘을 못 쓰는 기업들이 많았고요. 반면 증권 관련된 기업들은 오후장 들어서 힘내주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지수 대비 오늘은 좀 아쉬운 상승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증시에서 서클의 강한 상승으로 인해 오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죠. 국내에서는 인터넷 대표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이버, 카카오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현대자동차, 기아 역시나 오늘 6에서 5%가량의 상승세, 현대모비스도 12%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아직도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과 함께 LS 일렉트릭과 같은 전력 설비 관련 기업도 좋았고요. 오늘 TC본더 기업의 힘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한미 반도체가 결국에는 28% 급등 마감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함께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의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 코스닥 막판에 들어서 다시금 고점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는데 특히나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삼천당 제약이 결국에는 종가까지 상한가를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먹는 비만약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유럽 시장에 있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규모가 5조 단위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고비의 복제약으로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펩트론도 1%가량 상승을 했고요. 보로노이아,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ABL 바이오까지 제약바이오 기업들 그래도 오늘 불꽃을 쏘아올리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코스닥도요. 로봇과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1%, 로보티즈와 SPG도 2%가량의 상승분을 키면서 로봇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 좋았고요.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리노공업,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전반적으로 소부장 관련 기업들 반도체 밸류체인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오늘 들썩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게 또 지수를 이끄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습니다. 에코프로가 무려 5%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괜찮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연일 가보지 못한 길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는 우리 양대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결국 3%대 급등세를 또 그려냈습니다. 6,307.27의 종가를 체결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2% 가까운 급등세 1,188.15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4%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중 내내 탄력을 더해주는 움직임이었고요. 장중에 6,313포인트까지 고점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다소 부침이 있었지만 이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이렇게 가파른 오름세를 또 장중에 연출했고요. 1,190포인트까지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코스피 현물을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2조 1,000억 원대 결국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기관의 순 매수세가 오늘도 지수를 끌어줬습니다. 1조 2,000억 원대 순 매수세 들어왔고요. 개인도 6,000억 원 넘게 코스피 현물을 사들였습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와 정반대 수급 흐름 연출이 됐고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 매수세가 들어와줬습니다. 외국인이 4,000억 원대, 기관이 1,800억 원대 매수 우위로 대응했고요. 개인 나홀로 팔자세로 5,0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 오늘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장중에 6만 원 선을 다시 되찾기도 했고요. LG 이노텍의 경우에도 오늘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로봇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것에 대한 수혜를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목표 주가 상향 움직임 감지됐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나란히 또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고요. APR의 경우에는 KBT 대장주로 올라온 지 오래인데
그런데 외국인의 러브콜이 2월 들어서 계속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유진테크, 서진시스템, 이오테크닉스와 같은 코스닥 장비단으로 외국인의 선택이 또 집중되기도 했고요. 알테오젠, ABL바이오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외국인의 러브콜 받아갔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경우에는 오늘 또 관련 호재가 있었는데 미국 마이크론이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물량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경우에는 이미 마이크론의 공급망에 장비 공급망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가 클 것이다라는 분석 받아갔고요. 오늘 결국에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고점 더 높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2%대 급등세 연출을 했고요. 42만 1,0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오늘도 기관의 선택을 받으면서 주가도 놀라운 상승세를 이어갔죠. LG전자도 못지않은 상승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또 52주 신고가를 다시 써주는 흐름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혜주로 LG그룹주가 꼽히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또 실적 발표에서 LG전자를 언급해주면서 오늘 수혜를 제대로 받아갔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도 모처럼 기관의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함께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대장주, 에코프로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STI, 서진시스템 같은 반도체 종목들 역시나 함께 이름 올렸습니다. 유튜바이오로 수급이 집중되기도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장중에 90만 원 선 터치하면서 사상 최고가 다시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카카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는 가장 큰 상승 배경으로는 카카오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나무에 대한 지분가치 재평가 기대감 꼽히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집중이 되면서 장중에 6만 원 선 넘어서는 모습, 62,300원까지 고점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3월 3일에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설명회 IR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이야기 나올지에 대한 수급도 집중된 모습이었습니다. 7% 가까운 급등세 연출했고요. 61,400원의 종가를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특징주들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오늘 양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오늘 사상 처음으로 6,3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물론이고요. 장중 고점을 높여가면서 6,313포인트까지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3거래일째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건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7거래일째 이탈을 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코스닥 역시나 오늘 1,19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로 인해 탄력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과 선물 시장에서는 담아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이 활력을 더 더해줄 수 있는 이벤트가 오늘 있었죠.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증권 관련된 기업들과 자사주 소각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자사주를 1년 내에 소각하는 게 의무화가 되는 그러한 개정안이 담겨져 있으면서 이로 인해 우리 시장의 체질 개선에 대한 속도가 더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탄력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건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유가증권 시장 파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두 기업의 놀라운 상승력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오를 수 있었던 건 역시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덕분인데요. 매출액이 681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73% 증가했고요. 가이던스 역시나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실적과 영업이익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치까지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SK하이닉스는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에 21조가량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반도체 투토뿐만 아니라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기업의 상승이 피지컬 AI와 로보틱스까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하루이기도 한데요. 우선 LG그룹주들이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로보틱스 협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사주 속각 기대감이 얹어지면서 두 자릿대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LG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카메라 모듈 확대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시장 대비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체질이 AI 시장과 엮이면서 변화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은 또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AI의 붐이 과연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목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수만 보면 확실히 축제 분위기이긴 한데 쏠림 현상이 좀 심하기도 했습니다.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기도 했던 오늘 장이었는데 내일은 또 어떤 시장 좀 예측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내일이 이제 월말이죠. 월말에 하는 게 이제 펀드 재조정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못 산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은 이제 오늘부터 제가 봤을 때는 좀 매수에 가담을 하는 모습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펀드 재조정이 월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시장이 업황과 또 그리고 순환매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자닉스를 기반으로 한 그동안에 많이 못 갔었던 섹터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다. 그중에서 뭐 앞에서 앵커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 이 전기전자 쪽 관련돼서 LG그룹에 대한 로봇 밸류체인 안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LG 이노텍까지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었던 섹터였지만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부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인터넷 쪽에 대한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뭐 이런 쪽도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많이 더뎠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서 못 갔었던 업종의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로도 매기가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을 이제 많이 시가총액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전자닉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소부장단이 같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뭐 SK하이닉스가 증설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또 어제 얘기가 나왔었지만 AMD가 메타 쪽에 대한 뭐 100조 이상에 대한 칩을 수주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에 이제 뭐 파운드리 쪽, 삼성의 파운드리가 여기에 대한 패키징 작업을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SFA 반도체나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런 패키징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또 뭐 2차 전지나 뭐 그리고 ESS 향 관련된 부분 역시나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산 보고서, 감사 보고서가 3월에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 시즌이 본격화되면 결국에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되지 않는 종목들은 굳이 3월에는 매매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자본 조달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되지만 주가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채라든지 뭐 유상증자 같은 거를 단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뭐 이런 종목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거쳐지면 시장은 어떻게 보면 더 투명하고 건전성이 높은 그런 시장으로 변모를 하면서 유동성까지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추가적인 상승이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포인트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3월 증시 대비하는 전략까지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을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팀장님은 어떤 종목 좀 주목해 보고 계세요? 올해는 이제 그 연료전지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번만 퓨얼셀이라고 하는 회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인프라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죠. 블룸에너지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 연료전지를 수소나 바이오가스, LNG 가스 등으로 이제 연료전지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역시나 수소 관련된 연료전지를 이미 개발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현대차가 AI 쪽, 로봇 쪽, 수소 쪽에 새만금 쪽에 125조를 들여서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된 인프라를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이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본격화된 제품들이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년간 준비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시제품이 올해 본격화되면 양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양산은 이제 잠수함 연료 전지나 건물 전지, 건물 연료 전지 등으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수소 충전소에서에 대한 매출도 올해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까지 좀 뒷받침이 되면 그동안의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 올해는 실적이 본격적인 성장세로 접어들면서 상승을 한다라고 보면 재가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 퓨얼셀과 더불어서 범한 퓨얼셀도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일단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38,000원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범한 퓨얼셀 만나봤고요. 이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650원 선 부근에서 현재 넥스트레이드 마켓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목표가 38,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3만 원까지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주목 종목까지 여쭤봤고요.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봐야겠네요. 어떤 의견을,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요새는 이제 많이 생각을 하면 악수를 둡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고 끝에 악수 둔다. 바로바로 이제 쉽게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네. 있다. 그리고 매수 매도도 어렵다라고 하면 분할적으로 이용을 해서 전략적으로 잘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좋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면서 매매하자라고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고 끝에 악수 둔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 보시고 내일도 좋은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반도체 기업 없으신 분들 좀 소외감 느끼실 것 같은데 내일장은 모든 종목들이 좀 오르는 그런 장세가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는 시장. 내일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